예.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자금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대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대출 비율을. 그래서 기계 장비를 담보를 맡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는 아까 제가 운이 좋게도 보유를 했어가지고 그 설비 대비해서는 거의 뭐 80% 정도 이상의 대출이 나왔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돈이 이만큼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70% 정도, 60, 70% 정도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제가 거의 막차를 탄 느낌이거든요. 2018년 말에 제가 장기고정 계약 들어가면서 가격을 픽스했는데 그 뒤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장기고정 계약 입찰이 있는데 2019년 상반기 이거보다 떨어졌고 하반기 떨어졌고 2020년 상하반기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했던 그 입찰을 지금 다시 들어가면은 제가 했던 가격보다 지금 30% 정도는 떨어져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 사실은 좋지 않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자마자 준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전 허가 받고 개발 행위 허가 받으려면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단가 더 떨어져 있으면은 수익성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은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 수익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인데 투자 아까 제가 약간 그 배수진을 친다 그러나? 돈은 딱 요만큼 있고 기간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든 해보자고 설정을 했고 하나만 삐끗해도 다시 또 여기서 1년, 2년을 더 일해야 되고 시간은 계속 뒤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나 투자 결정할 때도 이거 한참을 분석하고 했는데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컸고 그걸 극복해야지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 그래. 이거 잃는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뭐 2년 더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돈 전체 몰빵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 투자할 때도 이제 한 바구니 3개 정도로 나눠 담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잘못돼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는 지금 바구니 나눠 담았고 하나 잘못돼도 크게 망하는 거 아니다. 이 마인드를 처음에 세팅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경험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사실은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 늘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게 몸으로 체득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가 투자도 뭐 책 5권, 6권 읽은 것보다 한번 투자하면은 그냥 확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대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깨닫게 됐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태양광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원룸 쪽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출 은행을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 이거 내가 투자하지만은 설령 내가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고 해도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내고 학원 수업료 내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수업료 내는 거다.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왜 못 지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여기는 뭐 공실 날 확률이 뭐 10%야. 이 주변 보면은 공실이 거의 없지만은 자연적으로 날 확률은 10%야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공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딱 공실 날 확률이 10%. 내가 2년 운영하면은 뭐 24개월에 10%면 2.4개월이니까 이 정도 공실은 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뭔지를 모를 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굴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걔는 리스크고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너구리가 있다. 근데 너구리는 이거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마늘을 싫어한다. 라는 걸 알면은 리스크는 있지만 내가 마늘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 준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많은 사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가 제가 첫 투자하기 전에 제가 상가 투자하고 임차권을 몇 건을 조사했는지를 엑셀표를 나중에 다시 보니까 170건을 제가 사례 조사를 했더라고요. 상권을 몇십 개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상가들이 요런 상가는 뭐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전용 면적은 얼마고 뭐 관리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거를 170개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 나쁜 상권, 중간 상권, 그다음에 뭐 막다른 걸 끼고 있는 상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두려워도 좀 해보라는 얘기를 아까 앞에 드렸다면은 혹시 이것 때문에 그냥 내일 나가서 바로 투자하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 전에 많은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투자건들이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건 아닌데 뭐 한 달에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이체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한데 요 정도는 사실은 뭐 이체나 이런 것들은 좀 해주는 편이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안 해주는데 제가 와이프랑 첫 번째 투자한 상가를 팔러 갈 때 와이프랑 차 안에서 했던 얘기를 좀 에피소드 들려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가를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마지막엔 세금 싸움이에요. 내가 세금을 어떻게 분산해서 최적화해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소득이 있는 연봉자였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이제 상가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매각하는 날 가면서 아니 본인 명의 상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보다가 매각하는 날만 처음으로 가본다. 이래서 되겠냐.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얼마나 고마운 거냐. 남들은 남편이 뭐 투자할 때 하라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뭐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믿고 그냥 투자하고 또 매각하려니까 가지니까 그냥 가서 도장 찍어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맞다 진짜 특별하게 뭘 해주진 않지만은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이제 같이 나눌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